간호사가 가장 많이 퇴사하는 부서는 어디일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가 가장 많이 퇴사할 것 같나요? 퇴사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봤던 내용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 기피 부서라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고, 주변 지인의 이야기로는 트러블을 일으킨 경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로 로테이션 보내가지고 제거 대상 1순위에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 병원 간호사회 21년 조사에 따르면은 약 89,000명을 조사했다고 해요.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응답한 사람이 29,300명,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13,000여 명 되고, 중환자실은 11,300명, 수술실은 약 6,300명, 기타 27,100명이에요. 여기 기타는 외래,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기타 등등을 포함한 그런 부서들입니다. 일단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비율만 따지면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약 22.4% 퇴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비율만 봤을 때 사람이 2배 이상 많은 일반 병동은 17.2%, 사람 수만 따지면은 5,000명 정도가 하죠. 중환자실은 약 17.9%, 수술실은 약 15.9%. 전체적인 사람 수는 차이가 나지만은 비율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부서에 가서 일하게 된다, 이제 상급 종병이나 종병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비율에 내가 노출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같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거는 상급 종병으로 갈수록 퇴사율이 감소를 하고요, 종합병원, 병원으로 갈수록 퇴사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상급 종병만 보면은, 규모로 보면은 대기업, 중견기업 느낌이라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인력 쏠림 현상이 또 있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갈수록 내가 오래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고 웬만하면은 대기업, 중견기업 때는 그런 체계가 잡힌 곳으로 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인력 쏠림 현상도 큰 병원 위주로 많거든요. 그런 병원에 갔을 때 인력난 그런 게 조금 덜 할 수 있다. 물론 인력이 다 전체적으로 부족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종합병원, 병원급보다는 인력이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 통계 중에서 사직자는 14,100명이라 사직했어요. 16% 정도 되죠. 병원 간호사가 이 기간에 23만 명 정도, 그 중에서 89,000명, 그 중에서 14,100명이 사직을 했다는 겁니다. 사직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1위가 업무 부적응, 타병원 이직이 13.8%, 타직종 전환이 12.1%죠. 매년마다 순위가 올라가지고 지금 3위까지 올랐어요. 원래는 5위 밖에 있었거든요, 타직종 전환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조금 다뤘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거랑 조금 관련이 크다고 봐요. 타직종 전환을 하는 게. 급여 같은 부분에 타직종으로 가도 비슷하게 받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제 생명과 짓게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이 부담될 법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아예 타직종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급여를 좀 가져봤습니다. 신규 간호사 연봉을 한번 봤는데 21년 기준 신규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 3,688만원, 최소 2,200에서 최대 5,068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상급 종병 기준에서는 평균 4,088만원 받고, 종병 기준에서는 3,726만원 받아요. 이거는 연봉 평균이고, 오프 반납이라든지 오버타임이라든지 포함한다면은 이것보다 연봉이 더 높겠죠. 이런 돈들은 최대 5,000까지 받는다 했잖아요. 이제 배드 수가 높을수록, 병원 규모가 클수록 이 5천만원에 더 가까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간호사 관련 통계도 나오는데, 수간호사가 중간관리자예요. 팀장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평균 수간호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2개월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간호사가 조금 부족했던 지난 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간호사가 더 늘어난 미래를 기준으로 20년을 본다면은 수간호사 되는 거는 더욱더 어렵겠죠. 자리는 많지 않은데 자리에 비해서 사람은 엄청 늘어났으니까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앞으로. 그리고 상급 종병 같은 경우에는 평균 22년 11개월이 걸렸고, 종병 기준은 20년 1개월이 걸렸다. 가장 길게 승진을 못한 사람은 34년 만에 수간호사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진 기간에 평균 받는 금액은 얼마냐? 평균입니다.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평균치는 상급 종병 기준에서 22년 11개월, 그러니까 호봉으로 따지면은 23호봉이죠. 8,114만원을 받는다. 호봉이 그렇게 높은데 이제 종병 평균은 20년 1개월, 하지만 호봉이 21호봉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5,840만원.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급 종병에 가라. 하지만 수간호사까지 바라봐야 할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상당히 오래 일하신, 살아남은 게 대단한 그런, 진짜 수간호사 선생님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 온갖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평균 연봉을 조금 비교해봤어요. 이제 신규 간호사랑 수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없어서 조금 많이 줄어든 게 있기도 해요. 호봉이 높고 기본급이 높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안 시키려고 해요. 상급 적용 기준에 신규 간호사는 4,088만, 수간호사는 평균 8,144만원 받고 거의 2배 가까이 받죠. 1.98배. 종병 기준에서는 3,726만, 수간호사는 5,840만, 1.56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이게 20년 넘는 기간에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연봉이 높다 그런 거는 이제 신규 때나 이야기지 연차가 쌓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걸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금 함정이 뭐냐면은 이제 20년 전에 월급을 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거긴 해요. 미래에는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인력이 과부하되고 이제 인력이 부하되면은 수요는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인력이 찰수록 수요는 감소되는데 공급이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진에 걸린 최대 기간이 34년이라고 하고 나는 앞으로 수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되죠. 일단 한 병원에서 다 5년,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좌천되지 않고 찍히지 않고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되고요.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을 놓고 본다면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렇게 고생하면서 헌신했는데 이 정도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쫙 당겨서 나의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인생의 이막을 위해서 과감히 퇴사를 결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으로 간호사들이 많아질수록 병원 이외에 어떤 것을 더 가치를 창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경쟁이 심화되면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큰 문제 없이 출근만 잘해도 40살 넘게까지 간호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어느덧 경쟁을 열심히 하고 어떤 나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나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게 40이 아니고 30대에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이제 플랜 B를 지금부터 좀 세워야 인력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